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오늘 오프닝 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코맹맹이 소리 나는데요? 네, 제가 이 새벽 출근하고 나서 생각보다 컨디션이 너무 좋았었어요. 네. 그러다가 오늘 아침부터 비염이 시작이 되면서 네. 지금 컨디션이 너무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방침마다 갖고 한 번씩 맞아요. 이렇게 올 네. 때가 있어요. 우리 어제 시장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제 이 시간까지만 하더라도 생각보다 좋았었는데. 3,220 얘기하고 그랬다가 수급적인 변수들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좀 꺾이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럴 때 몸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네. 재정비 측면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고비를 넘기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오늘도 많은 전략들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투자 뉴스 7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욕 증시가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3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형 인프라 지원책으로 경제 재개 기대감이 나오면서 3대 지수 모두 1% 내외의 상승을 기록한 가운데 다만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히 시장에서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화상으로 열리는 세계 기후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면합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참석하기로 해 미중 정상이 기후 협력을 통한 관계 개선의 신호를 보여줄지 관심이 모입니다.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메모리 D램 가격이 2분기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2분기 전체 D램 가격이 1분기보다 최대 23%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20년 결산 기준 코스피 상장사의 배당 규모가 33조 원을 넘어서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배당금이 크게 늘었는데요. 전체 배당금의 39.6%를 삼성전자가 차지했습니다. 첫 번째 주요 뉴스들 이렇게 살펴봤는데 역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매일 아침마다 저희가 뉴스들을 업데이트해드리고 있을 뿐더러 뉴욕 증시가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이제 개별 종목 위주로 해서 그리고 대형주 위주로 해서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증시가 반등하면 제 컨디션도 좀 올라오기를 예. 바라보겠습니다. 이어지는 투자 뉴스 확인해 보시죠. 네이버의 웹만화 플랫폼 네이버 웹툰이 쿠팡처럼 미국 상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상진 최고 재무책임자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해외 입지 강화를 위해 달러 채권 판매 확대를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 증시의 기업 공개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171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이썸이 올린 영상으로 촉발된 KT의 인터넷 품질 저하 논란에 대해 구현모 KT 대표가 직접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구 대표는 속도 설정 부분이 잘못돼 있었고 고객 응대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다목적 지문 신용카드를 상용화한다는 국내외 매체 기사가 나오자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생체인식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이외 연구개발 정보 서비스는 지문 센서 혹은 다중 인터페이스 인증 시스템을 갖춘 생체인식 스마트 카드를 개발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예, 이렇게 투자 뉴스 7 살펴봤고요. 네. 힘내세요. 코가 많이 막혀 있어서 제 마음이 아픕니다. 힘내볼게요. 이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볼 만한 이슈가 뭐가 있는지 첫 번째는 오늘 박민영 앵커가 준비했죠? 네, 아무래도 제가 이 영롱 앵커보다 훨씬 더 웹툰이나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예. 이 소식을 제가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잖아요. 특히 거기다. 이렇게 애기 예. 키우면서 네. 이거 웹툰 보다 보면 예. 이렇게 스트레스를 거기다 풀게 되더라고요. 결국 여기 실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요즘에 격화되는 IP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작은 네이버가 시작을 했어요. 북미 최대 웹소설 플랫폼인 와패드를 인수했습니다. 1월에 이 9천만 가입자가 있고 10억 편의 작품이 올라가 있는 플랫폼이죠. 3월에 네이버는 태피툰에 또 투자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카카오가 이에 질세라 레디시 인수 추진, 혹은 타파스 미디어 경영권 인수 추진 소식이 전달이 됐고 이 두 업체는 계속 IP 확보를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시작은 사실 네이버가 있고요. 예. 하지만 실적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카카오가 조금 앞서면서 실속을 챙기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보실까요?
네이버가 첫 시작은 했죠. 그리고 강력한 투자를 했습니다. 글로벌 IP 확보를 위해서 2조 원 정도를 투자했고 그리고 이 와패드 같은 경우는 네이버의 역사상 최대 M&A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하지만 실적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 웹툰이 카카오 페이지 매출의 6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카카오 페이지가 훨씬 더 지금 돈은 더 많이 벌고 있는 거죠. 예. 이용자 수 세계 1위가 네이버 웹툰인데 그에 못 미치는 성적표다라는 아쉬운 목소리도 나고 있고요. 박 앵커는 어디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웹툰? 카카오 페이지에서 보고 있어요. 확실히 너무 많은 매출이 걸 커요. 물어보시네요. 네. 아니, 왜냐면 우리 실생활에서 보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요즘에 그러니까 어떤 예전에는 인터넷 기업의 어떤 경쟁으로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어떤 인터넷 플랫폼으로서의 경쟁을 하다 그렇죠. 보니까 경쟁도 격화되고 있고 미국 직상장 얘기도 그래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 주변에서 진짜 많이들 하는 질문이 네. 네이버냐 카카오냐 너라면 뭐 살래? 이런 네.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예.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네이버인지 카카오인지. 박 앵커는 지금 의상 보니까 왠지 네이버 좋아하실 것 같고. 저는 카카오 페이지 보고 있으니까 카카오. 그러면 예, 저는 뭐 네이버로 그러면 반대쪽에서 해보죠 뭐. 저희는- 네이버야 뭐 일본에서도 실적 나오고 있고 그쵸. 우리나라 1등 포털 기업이기도 하고 여기서 또 광고 수익이 어마어마하니까. 근데 저희 일상을 보세요. 네. 카카오 택시 타고 오잖아요. 네. 카카오톡 쓰죠. 카카오 뱅크로 송금하죠. 카카오 페이지 많아보죠. 네. 카카오가 낫지 않을까. 저도 사실 카카오 쪽이에요. 아 그래요?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가 더 나을 것인가? 잠시 후에 전략이 있습니까? 예. 있죠. 있어요. 카카오에 그때 대해서 세우죠. 잠시 후에 한번 선택도 해보고 사실 가격에 대한 부담감들도 다들 조금씩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전략 짜보도록 하겠고 네. 두 번째 이슈는 참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되는 게 KT가 어떤 맞아요. 고객 응대에 대해서 다른 통신사보다 사실 조금 뻣뻣한 편이었어요. 근데 171만의 유튜버, IT 전문 유튜버 이썸님께서 아니 어떻게 하면 171만이 되나? 원래 이 사안 터지기 전에 167만 8만이었는데 이 사안 터지고 나서 뭐 계속 오르고 있고 이 보시는 영상의 썸네일인데 이게 벌써 221만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어떤 10기가 인터넷 속도를 보장한다라는 걸 생각하고 인터넷 가입을 했는데 네. 100메가밖에 안 나온다라는 아하.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KT와 공방이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KT의 구현모 대표가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속도 설정에 잘못이 있었고 그 중간 과정에서 고객 응대에도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이러지 않도록 그리고 보상은 원래 약관보다 더 크게 해주겠다라고까지 직접 얘기를 했는데요. 이후에 좀 이런 사안이 커지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나서는 모습이에요. 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에서도 이제 그러면 통신 3사에 대해서 실태 점검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나왔습니다.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기사의 아니면 이슈의 밸류는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주식시장에서 KT가 지금 고점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네. 이게 하나의 어떤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한번 꼽아봤거든요. 관련한 내용도 잠시 후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여기서 들어요. 맞아요. 유튜버의 이야기에서 대표가 사과를 했고 정부가 움직인다. 그리고 요즘 세상이 참 언론사들이 이걸 그대로 받아쓰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예,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 이렇게 살펴봤고 네. 세 번째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한번 급등 흐름을 기록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먼 거 같으세요? 신용카드?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지문을 찍으면 어. 지문 인식이 되는 신용카드가 되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EU가 관련 생체 인식을 기반으로 한 신용카드 그리고 스마트 카드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사실 몇 달 전부터 계속 들려왔었는데 네. 해외 블로그 그리고 국내 매체 통해서 이거 EU가 상용화하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생체 인식 관련주들이 시간 외 거래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네. 뭐 해외 블로그에서도 EU가 생체인식 스마트카드 개발했다. 그리고 이걸 상용화할 것이다. 앞으로 EU가 신분증, 여권, 신용카드에도 지문인식을 활용할 거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왔고 네. 이거를 일부 국내 매체에서도 그대로 인용을 하다 보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들썩이는 모습이었는데 생체인식과 관련해서 드림텍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했고요. 이외에도 슈프리마, 콜라아이도 쿠르셜테, 있네요.
뭐 우리가 소위 아는 지문인식이나 생체인식으로 함께 포함된 종목들은 모두 급등 흐름을 기록했거든요. 오늘 장에서 흐름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한 언론 보도들도 후속 보도가 과연 나올지 아니면 한번 이런 이슈로 끝날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게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개장 이후에도 한번 이들의 흐름 잘 파악하는 거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분 저희 이 투자뉴스 7 보시면서 분명 전략 궁금한 거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다음 분께 저희 그 공을 넘겨보겠습니다. 투자 전략 이어가시죠. 예, 종목별 전략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예, 그러면 종목별 전략 구체적으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웨어 박재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네이버와 카카오 얘기해보도록 할 텐데 우선 둘 중에 뭐가 좋으세요는 이따 물어보기로 하고 지금 전반적인 흐름들, 분위기들부터 좀 살펴주시겠어요? 네, 이쪽 뭐 나쁘지 않죠. 지금 성장주들 금리 떨어지면서 성장주 올라오면서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이고 M&A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요.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동안은 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가격이 그렇죠. 비싸지 않은가, 뭐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요. 뭐 최근 들어서는 다시 그런 우려들, 뭐 M&A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뭐 인식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다시 또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 두 업체는 뭐 길게 말할 필요도 사실 없어요. 예. 워낙에 유명하고 잘 알고 계시고 관심도 많고 잘하고 있고 실적도 좋고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기업이라서 뭐 이제 뭐 항상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철강이나 자동차 팔아서 돈을 벌던 시기는 이제 좀 지났고 네. 이런 플랫폼 산업이 잘 돼서 성장하는 시기로 가고 있는 이제 상황의 핵심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디서 돈을 버는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 직상장 얘기가 막 직간접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더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했었던 네이버냐 카카오냐 차장님의 의견은 어느 쪽이세요? 사실 이게 누구 편을 든다라는 게 네. 서로 이제 저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작년부터는 카카오를 굉장히 많이 이제 밀어왔었고 네. 왜냐하면 성장률 자체가 이게 이익의 개선되는 폭 자체가 다르거든요. 네이버가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고 뭐 카카오도 카카오톡 많이 쓰긴 하지만 뭐 네이버만큼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느냐 웹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모바일 쪽에서는 무조건 카카오고 네. 웹 쪽에서는 웹이나 광고 쪽에서는 네이버가 한 수 앞인 것 같고 네. 커머스나 이런 네. 쪽은 그리고 국내 시장으로 보면 카카오가 한 수 앞인 것 같고 네. 근데 글로벌로 확장시켜 보면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앞서 막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이제 돌려서 다 이렇게 포인트를 짚어주시는데 네. 만약에 인터넷 기업에 내가 10% 비중을 세운다고 그러니까 10%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뭐 네이버 5%, 카카오 5%를 살 수도 있겠지만 나는 한 종목만 사고 싶어라고 한다면 굳이 고르라면 그러면 어디 쪽이신 거예요? 이건 좀 빠져나갈 이제 국리를 만들어 놓고 해야 네. 되는데 단기로 보면 카카오. 지금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는 카카오가 더 빠릅니다. 뭐 탄력성도 훨씬 더 붙어 있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카카오를 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앞으로의 10년을 본다 그러면 저는 네이버가 조금 더 앞서 나간다라고 봐요. 네. 뭐 아까 뭐 박앵커가 네. 우리가 카카오톡 쓰고 카카오 택시로 오고 그렇죠. 뭐 이제 국내는 이제 카카오가 다 점령했잖아요. 네. 그럼 네이버가 끼어들 틈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인구는 지금 5천만 분이 안 되잖아요. 예. 5천만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과 일본이 1억 3천만인가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일본에서 1위 하고 있는 메신저 라인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 그리고 저는 가장 핵심은 그거라고 봐요. 이제 여기 타이틀에도 아까 그 쿠팡처럼 될 수 있을까? 제2의 쿠팡. 네, 제2의 예. 쿠팡이 될 수 있을까라는 타이틀을 봤는데 쿠팡의 힘만으로
그렇게 시가총액 100조가 됐을까? 미국 상장하면서 쿠팡을 미국 사람들은 어떤 기업으로 생각을 할까? 이걸 한번 따져보면요. 손정희 회장이 투자하는 기업이라는 것이 뒤에 멀티플을 굉장히 높여줬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뒤에 소프트뱅크가 이렇게 오버랩 그렇죠. 됐었다. 쿠팡을 하면 손정희가 생각났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뭐 미국에서 쿠팡이 로켓 배송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미국 국민들이. 손정희 회장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1조 적자지만 손정희 회장이 계속 돈을 쏴줄 건데 적자가 무슨 상관이 있냐. 네.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당연히 G홀딩스를 가지고 있는 네이버가 네. 미국에 상장한다. 카카오가 상장하면 미국 사람들의 몇 %가 카카오톡을 알까요? 그렇죠. 거의 그게 모를 좀 겁니다. 문제죠. 네. 그런데 네이버가 미국에 뭐 웹툰을 뭐 상장하든 뭐 상장시킨다라고 한다면 IR을 이렇게 할 겁니다. G홀딩스를 가지고 있는 G홀딩스와 합병한 라인 이런 걸로 IR을 한다 그러면 네. 멀티플이 정말 쿠팡처럼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긴 안목으로 본다면 사실 해외 비즈니스는 혼자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손정희 회장을 끼고 있는 네이버가 저는 조금 더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미국에 직상장을 한다면 이 뒤에 일본의 라인과 손정희 회장이 또 오버랩 될 수 있을 것이다. 덕분에 더욱더 흥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0년 보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역시 네이버다라고 딱 그래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관점에 따라서 투자 성향에 따라서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는 앞서서 뭐 지금 화제되고 있는 이슈들은 저희가 얘기는 해드렸는데 이제 KT 자체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 사실 어떤 콘텐츠에 대한 매력 그리고 배당 성향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매력 때문에 올해 들어서 KT 주가가 굉장히 상승폭이 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연고점 수준까지 올라왔고 마침 인터넷 품질 논란이 나오면서 이게 혹시나 하락으로 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도 있고 KT에 대해서는 좀 투자 의견 어떻게 갖고 계세요? 저도 이 기사 보고 좀 약간 분노를 하긴 했는데 네. 이게 비단 KT만의 문제는 아닐 아니죠. 겁니다. 네. 네. 통신 3사 모두의 문제일 것 같고요. 뭐 예전에 이제 다 인터넷은 오래 써봤으니까 네. 인터넷 속도 느려져서 그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잠깐 빨라지고 또 네. 느려지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경험을 했었던 거고요. 뭐 KT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뭐 통신사 SK텔레콤 쓰는데 3사 모두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5G 네. 문제. 지금 요금제는 9만 원짜리, 8만 9천 원짜리 쓰는데 속도는 LTE보다 빠른 건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보면 문제가 되긴 될 겁니다. 정부의 아마 규제나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뭐 주가에는 별 영향이 없죠. 네. 지금 이 통신업계 화두는 이제 성장성 찾기입니다. 그래서 뭐 요거 관련해서 ARPU가 얼마나 내려가는지 그런 거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최근에 SK텔레콤의 주가를 보더라도 KT도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SK텔레콤의 주가를 보더라도 분사한다, 분할한다, 인적 분할한다 이게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인적 분할하면 SK텔레콤 그러니까 통신업계가 봤던 밸류에이션 뭐 많이 받아봐야 6배, 7배 PER 이렇게 봤던 것들이 분할하고 나면 제값을 받을 수 있겠네? SK하이닉스 제값을 받으면 사실 SK하이닉스 시총이랑 이익을 놓고 본다면 SK텔레콤이 그 정도가 있으면 안 되는 주가이긴 그렇죠. 네. 하거든요. 그래서 재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SK텔레콤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 KT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뭐 통신업계가 화랑이어서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고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늘어나고 앞으로 성장성을 어디서 뭐 KT가 OTT 사업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있고 뭐 K뱅크도 최근에 뭐 조금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K뱅크라든지 뭐 OTT 사업이 만약에 잘 된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KT가 받던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싼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통신 사업은 과거에 우리가 많이 이제 기준 지표로 삼던 ARPU, 그러니까 가입자당 이제 평균 매출. 평균 매출 뭐 이게 얼마나 되느냐 이것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뭐 대표적인 가치주 아닙니까? 그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변하는지 여부가 네. 아마 주가를 판가름 지을 것 같고요. 저 통신비 이슈는 뭐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크게 걱정할 만한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초기에 어떤 고객 대응에 대해서도 좀 뜨뜻미지근하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KT 자체적으로도 인터넷 뭐 망이나 속도 품질을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한 거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은 뭐 클라우드랄지 얘기해 주신 OTT랄지 뭐 컨텐츠 그리고 신사업 쪽으로 계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으로서 그 말씀하신 신사업 모멘텀이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고점 상황에서도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KT 한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회사는 아니라서. 그러면 통신업종 중에서는 이거 말고 SK텔레콤을 SK텔레콤? 봐야죠. 네, SK텔레콤이 분할한다라고 하면 지금 분할하고 나서 이제 중간 지주 회사랑 SK랑 합병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SK텔레콤의 그 전에 이제 SK와 이제 SK 하이닉스를 합병하기 위한 시나리오였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했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SK텔레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재죠. 그 가치를 좀 억눌러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당분간은 그러한 모멘텀이 계속 좀 유지가 될 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통신업종 얘기하면서는 통신 얘기는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통신업종 내에서도 SK텔레콤을 역시 가장 매력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코너 속의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재영 스픽은 앞에서 투자 뉴스에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세계 기후정상회의와 관련된 저탄소 관련주인데 좀 어떻게 포인트와 전략 아이디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사실 요새 뭐 그렇게 할 얘기들이 잘 없어요. 뭔가 이슈가 잘 없어서. 근데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22일, 23일 미국 주최로 기후정상회의가 열리거든요. 네. 40개국 정상이 참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핵심 키워드는 이제 뭐 친환경이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친환경주들 보면 다 박살이 나 있어요. 그 전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기 전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나머지 그 이후에는 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는데 별 얘기도 없고 정책도 안 나오고 뭐 친환경 얘기보다는 인프라 투자한다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냥 전통적인 화석연료 쓰는 경기 민감주들이 더 잘 갔죠. 그쪽이 다 급등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관심을 많이 놓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입에 자꾸 익어서 바이든 대통령도 네. 우선순위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그걸 먼저 잡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공화당 눈치도 좀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그 다음 단계로 지금 미국이 주최하는 이 정상회의에서 뭔가를 터뜨리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거든요. 네. 이번에 마침 중국도 참여한다라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참여 여부는 불투명했었는데 어제 중국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네. 22일 날 화상 회의 방식으로 참여를 한다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탄소를 배출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네. 중국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의 스탠스는 그래요. 우리는 2030년까지 계속 성장할 거야. 탄소 계속 배출하고 2030년부터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만들겠다. 무슨 얘기냐. 미국, 유럽 너희는 1800년대부터 탄소 뿜어냈잖아. 우리랑 시작점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시점에서 하자라는 거냐라는 거거든요. 뭐 신흥국 입장에서는 비견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나름 되게 합리적으로 들리기도 하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푸느냐가 굉장히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뭐 핵심은 그겁니다. 탄소를 줄이겠다. 그다음에 정부가 탄소 줄이는데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 쪽이 아마 좀 좋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건설주들이나 철강 쪽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중국이 생산량을 줄이고 있거든요. 네. 탄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국내 철강업계는 반사이익이 좀 예상이 될 수 있고요. 중국 일업체 보산철강이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아요. 우리랑 완전히 반대거든요. 그런 것들을 추이를 본다면 뭐 태양광, 풍력, 철강 이런 쪽이 반사이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안에서 원티어들 뽑아야겠죠. 뭐 OCI나 포스코 쪽으로 가시는 겁니까? 그렇죠. OCI는 이제 두 가지가 걸려 있어요. 이제 그 신장 쪽 그 폴리실리콘을 사용하지 않겠다. 미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쪽 거는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OCI는 논 난 거죠. 그쪽에서 생산이 안 되면 OCI 쪽에서는
수요가 그렇죠. 물밀듯이 들어올 테니까 철강주도 뭐 포스코나 최근에 동국제강이 워낙 많이 올라서 그쪽에 관심이 더 많으실 텐데 이제 중국의 열연이나 이런 것들이 감소한다고 하면 1등 기업인 포스코가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세계 기후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셨고 토픽으로 OCI 그리고 철강주 중에서 포스코까지 짚어주셨거든요.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도 계속 회자되고 있는 종목들인 만큼 관심 있게 앞으로의 흐름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박재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